요양보호사는 신체적인 돌봄 그리고 정서적인 돌봄을 해야 된다. 신체적인 돌봄은 그거잖아요. 먹고 입고 싸고 이런 것들을 돌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거 그 어르신이 못하는 음식도 이제 그 어르신을 위해서 그 어르신을 위한 것이니까 신체적인 거니까 해드려야 되는 거고, 빨래도 그 어르신 건 해드려야 되는 거고, 집안일도 그 어르신 건 해드려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이 어르신이 드시니까 시골에서는 농사 짓는 고추도 뽑으라, 내가 먹는 거다, 자식들한테 보내는 것까지도 시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체적인 것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서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체 지원도 해드리고 정서 지원도 해드려야 돼요. 어느 게 더 강할까? 신체 지원과 정서 지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정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아니면 배분이 5대5다, 이런 경우 별로 못 보셨죠? 어르신들은 그래. 에이, 정서 그까짓 거, 정신적인 거 나랑 수다 떠는 거야, 그렇게 치부를 하죠. 그러니까 정서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게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또 살아있는 것들, 또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생각하게 하면서 현재의 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떨칠 수도 있고, 또 이제 행복한 시절을 떠올리다 보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진압력이라고 해서 기억력이 자꾸 이제 없어지는 어르신들에게 기억력을 붙들 수 있는, 지연시키는, 그러니까 치매를 지연시키는 역할도 하고, 특히나 이제 말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어르신들은, 저는 이제 주로 챗GPT하고 막 말을 하는데, 밖으로 나가서 말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말하고 싶지만 말을 들어주는 상대가 없어. 근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방문을 했을 때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야 정서 지원이 된다는 거죠.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그 요양원이라는 곳은 정서 지원 엄두도 못 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 앉아서 수다 떤다고 생각하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선임들은,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들은, 나는 신체 지원도 하고 정서 지원도 하는 걸로 배웠어. 배운 거는 정서 지원도 신체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배웠거든. 어르신들이 부르면 즉시 가야 되고, 가서 이제 뭐라고 말 걸면 다 들어줘야 되고. 그게 이제 굉장히 정서 지원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궁금해한 건 또 다 말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로 요양원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부르는데 자꾸 가면 왜 가느냐라고 하죠. 못 가게 하죠. 2시간에 한 번씩 다 기저귀 갈고, 3시간에 적게 가는 데도 있긴 있지만, 많이 가는 데는 2시간에 한 번씩 기저귀 갈고, 저녁에 야간에는 또 그렇게 안 갈지만, 그러다 보면은 기저귀 가는데도 바쁘고, 기저귀 갈면서 또 밥 차려야 되니까 또 바쁘고, 또 어떤 어르신들이 또 이제 문제를 범벅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다 헹궈서 세탁기에서 건조시켜야 되니까 진짜 바쁘고, 그냥 막 뛰어다녀야 돼. 또 목욕하는 날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해요. 근데 어떤 요양원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머리 감기는 것처럼 가짜로 케어포 쓰더라고. 가짜로 케어포 조작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창작인데. 제가 사실 이제 책을 몇 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현대불교를 통해서 등단을 한 사람이고요. 현대불교가 이제 신춘문예를,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또 창작까지 해야 되니까 아닌 걸 하다 보면 신체 지원에 대해서 써라, 정서 지원에 대해서 써라, 나도 그건 헷갈리더라고. 신체 지원이 신체 지원, 정서 지원이고, 정서 지원이 신체 지원이지. 케어포에 쓰는 건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동도움을 도왔다, 이동도움 도우면서 말 걸기도 하고, 이동도움을 돌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또 순화가 되겠어요, 정화가 되겠어요. 근데 정서 지원, 이건 정서 지원이고 이건 신체 지원이고, 또 그렇게 구분해서 감정적인 건 또 싹 정서로 빼야 되고, 잘못 쓰면 바꿔야 되고. 그래도 그거는 안 움직이는 시간이네. 움직이는 시간, 좀 논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옷장 정리까지 시키고, 어르신들이 이제 옷장 있잖아요. 침대 밑에 옷 같은 거 보관해 놓기도 하고, 이제 가신 분들이나 멀리 떠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제 한쪽으로 그 어르신들의 옷들을 막 쑤셔 놓았다가 이제 필요하신 옷 없는 분들한테 입힌단 말이죠. 그 옷을 이제 시간이 날 때,
선생님들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 그 시간에 궁둥이 앉아 있을 시간도 없죠. 밥 먹고 1시간 쉬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8시간 근무면은 우리 노동법에는 1시간을 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1시간 당연히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1시간 제대로 쉬어본 사람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없잖아요. 몇 명 없어요. 그죠? 저녁에도 물론 이제 그 야간 문제는 야간이라고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쉴 시간이 없어. 계속 다리에 땀나듯이 어떤 분은 발바닥에 파스까지 바르고 다녀요. 또 관절 아프신 분들은 관절에다 파스 톡톡 붙이고 허리에다가 나도 이제 마지막에 요양원에 근무하면서 허리를 많이 써가지고 이제는 요양원에는 근무를 못할 것 같아. 무거운 걸 못 들어. 하여간 나중에 할 얘기가 많지만 거기까지만 오늘은. 어쨌거나 정서 지원을 할 시간이 없어. 어떤 어르신은 이제 줄줄줄줄 싸시는 분도 있어요. 설사 났을 때 기저귀 하나 하고 있어도 그걸 넘쳐서 막 이제 온 바지가 범벅이 돼. 범벅이 돼서 이제 또 화장실에서 닦아드리면 참 고마워 하시죠. 근데 그 시간에 뭐 그거 닦으면서 아이고 어르신 어쩌고 저쩌고 정서지원 그 시간에도 하라? 됩니까 그게. 다 냄새는 나지. 이 어르신은 닦아드려도 몸에 밴 냄새는 또 정말 비누로 목욕하는 것처럼 싹싹 또 화장실에서지만 닦아드려야 되잖아. 그러면 닦고 나면 또 화장실 뒤처리 닦거리 해야 되잖아요. 없었던 일이 또 생기니까 그 나머지 시간은 더 방방방방 뛰어야지. 밥 차리고 또 이거 다 갖다 내려주고 이런 시간은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정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그 원리 이론은 그렇지만 실제로 정서 지원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이제 특히나 또 제가 방문을 하면 그 어르신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서 지원이라는 게 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다 떨다. 일하기 싫으니까 수다 떠는군. 수다 떨려고 하는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개인이 할 수는 없겠죠. 센터가 할 수도 없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알릴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 훈련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이제 인식을 전환해야죠.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그냥 도우미가 아니고 파출부가 아니고 똥 치우는 사람이 아니고 어르신들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호스피스보다 더 정성 들여서 그 준비해드리는 그런 좋은 분들이다라는 걸 인식을 시키고 존중이라는 건 서로 상호 교환하는 것이지 한쪽에서만 이렇게 헌신하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이건 누군가 시도를 하긴 해야 되겠죠.